오늘도 뜨거운 이슈 아침에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오늘의 커버 스토리 스토리텔러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네. 딱 떠올리면 먼저 가장 정확하게 한국어를 발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굿모닝의 굿과 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의 굿이 같다라고 했는데 같나요? 이게 발음에 약간의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한글과 영어니까요. 제가 네. 안 그래도 오프닝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한글 네. 굿이고 영어 굿모닝 할 때 굿모닝 이런 네.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약간 단음과 장음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길이의 차이가 있군요. 예, 굿과 굿. 굿. 네. 스펠링 자체도 오가 두 개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발음 생각해보면 받침을 한글은 약간 시옷 받침. 딱 끊기는. 예. 네. 그리고 영어 굿은 디귿 받침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네. 라는 이 아침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네. 한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속담도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지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정확히? 이게 뭐 남의 일에 쓸데없는 간섭하지 말고 되어가는 그 형편을 보고 있다가 이익이나 얻어라. 약간 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아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요즘 시국이죠. 네. 자, 오늘도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뉴스들, 굿 뉴스는 아니지만 굿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윤 대통령 측 입장이 나왔어요. 석동현 변호사, 이분이 정식 변호인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의중과 뜻을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네. 윤 대통령도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전국 상황 등을 비상사태로 판단했다며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소신을 밝힐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혐의 입증에 분수령이 될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의혹을 두고는 대통령이 체포의 채도 꺼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고뇌 끝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내란을 일으킨 건 아니라는 큰 틀의 윤 대통령 입장은 적극적으로 피력했지만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 등 수사와 재판 쟁점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에는 적극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담화와도 비슷한 내용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시간 끌기라는 지적은 사실 뭐 여러 정치인들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 입장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앞두고 변호인단 구성을 미루면서 소위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석 변호사는 성급한 평가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네. 국회가 청문회를 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졸속으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측면이 분명히 있다면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이걸 시간 끌기라고 하는 건 너무 성급한 거라고 말한 겁니다. 또 변호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여럿 있다면서 기존 고객들과의 업무 중단 등이 있어 시간이 좀 걸린다고 부연했습니다. 네, 변호인이 계속 구성되지 않는 것도 여러 가지 궁금증을 자아내기 때문에요. 정확한 상황을 더 알아야 될 것 같고요. 탄핵 심판에서는 일종의 검사 역할을 맡는 쪽이 있습니다. 소추위원회 법률 대리인단인데 이분들 면면이 드러났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재판관이셨던 분도 들어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한 명씩 좀 살펴보면요. 대리인단은 17명의 변호사로 꾸려졌습니다. 김희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이명박 내곡동 사저특검이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네. 실무총괄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의 김진한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네.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를 변론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았습니다. 예. 법률 대리인단은 소추위원을 지원하고 헌법재판과 형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심판 준비와 논리를 보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 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저희가 이제 그 상황 심지어 생중계하는 것들도 네. 봤기 때문에 여러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송달이 되어야 사실 구체적인 절차가 시작되는데 그렇죠. 지금 뭐 우편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보내기도 했는데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안 받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탄핵 심판에 필요한 접수 통지,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 출석 요구서 등을 대통령 측에 송달하려고 했지만 네. 경호처의 수취 거절과 수취인 부재로 인해 미배달된 상태라고 헌법재판소가 어제 설명했습니다. 네. 서류 송달은 우편과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서류가 전달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와 준비 명령을 송달해야 본격적인 재판에 착수할 수 있는데 그래서 헌재는 대안 마련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예.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거부하면 송달 간주로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여기거나 헌재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예. 전자 송달 후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오는 23일 브리핑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받아서 당사자가 본 것이다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23일 헌법재판소의 브리핑에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굿모닝 얘기했는데 유튜브 청취자분은 저는 저녁 시간대입니다. 해외에 계신가 봐요. 그럼요. 예, 굿 이브닝이라고 해드렸는데. 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명태균, 건진, 천공 이런 분들은 사실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기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인물들 관련된 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요. 어떤 지금 상황들이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나요? 지금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무속인 건진 법사로 알려진 전 씨 등이 일제히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네. 명 씨는 공천 개입,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요. 전 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역술인 천공을 두고도 무속 논란이 불거졌죠. 윤 대통령이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대선 토론회에 나온 게 그의 조언에 따른 것이란 주장이 있었던 건데요. 천공이 대통령 관저 결정에 관여하고 외교와 국정에도 개입한다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역술인 천공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윤 대통령의 앞날을 낙관하는 내용의 영상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천공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부터 정치 활동에 조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윤 대통령의 대선 당선 전 윤 대통령과 연락하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들이 수사를 받거나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인물들에서 파생된 각종 논란이 자칫 여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리스크들이 사실은 비상계엄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도 있었는데 특히 명태균 씨의 전화기 이 전화기 속에 많은 증거가 있어서 황금폰 이렇게 네. 불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진짜 황금색이냐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관련된 내용에서도 새로운 게 발견됐어요. 네, 검찰은 명 씨의 황금폰을 포렌식한 내용을 토대로 증거 선별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황금폰은 명 씨가 지난 2019년 9월부터 약 4년간 사용한 것입니다. 네. 이 시기는 명 씨를 둘러싼 주요 의혹들이 제기된 시점과 맞물리기도 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2021년 5월 10일까지의 증거 선별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요. 해당 황금폰에서 명 씨와 김 여사가 2022년 5월 9일에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이 발견이 된 겁니다. 네. 이날은 2022년 6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이기도 한데요. 이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예. 또 명 씨는 같은 날 김 여사와도 통화했다고 지인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명 씨는 지인에게 이날 윤 대통령과 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에게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꼭 오십시오. 이래서 전화 끊은 거야.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민주당이 공개한 녹음 파일의 내용을 저희가 그대로 워딩으로 읽은 맞습니다. 거니까요. 오해 없으실 바라고요. 예, 당시 윤상현 의원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는데요. 윤 의원은 윤 대통령 부부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은 포렌식 작업으로 확보한 내용을 토대로 윤 의원을 포함해 주요 인물들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20초가 아니라 추가로 또 통화된 내용들을 확보했다. 검찰의 네. 내용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덕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을 비롯한 6개 쟁점 법안들 제2요구권 행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라는 설명과 함께 고민이 깊었지만 행사했다라고 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응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시즌2라며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할 일은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거라고 재차 압박했는데요. 네. 다만 민주당은 실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신중히 고려하는 기류입니다. 오는 31일 시한인 김건희 여사 특검과 내란 특검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여부까지 지켜본다는 방침인데요. 네. 한 권한대행이 적극적 권한인 제2요구권을 행사했으니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도 피할 수 없다며 이 역시 탄핵안 판단에 검토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제2요구는 국가와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계속 단독 통과시켜서 제2요구권 횟수를 누적시키는 의도가 뭐냐고 거듭 반문했고요. 예. 또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국무위원을 향한 야당의 무한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총리실에서는 국무총리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게 탄핵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이어지는 법안에 대한 제2요구권 여부에 따라서 또 이 논란은 더 가속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저희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월 원래 받았던 1심에서 받았던 형보다 감형됐네요. 네, 감형되긴 했습니다만 7년 8개월의 중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이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쌍방울 그룹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과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서 3억 3천만 원가량의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년 8개월의 중형이 선고됐고 또 1심과 같이 벌금 2억 5천만 원과 추징액 3억 2,595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자, 이전 부지사와 또 검사 양측이 모두 제기한 항소, 사실을 잘못 알고 있다, 법리도 잘못 해석했다라는 주장 받아들이지 않은 건가요? 맞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전 부지사 요청에 따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건 물론 여기에 이전 부지사가 공모한 사실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본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성태, 방용철의 이 부분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법정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사정도 존재한다며 원심이 든 사정과 추가 사정 등에 기초해 원심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은 쌍방울의 대북 사업권 확보 및 김 전 회장의 단독 방북 추진 비용으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는 이전 부지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네. 항소심 재판부는 김성태가 나노스 주가 부양 효과를 기대한 사정도 보이지만 이는 김성태가 스마트팜 대납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 핵심 동기에 해당할 뿐이며 만약 대납 요청이 없었다면 김성태 등은 북인사를 접촉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대북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리라고 상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뭐 여러 가지 법률적인 판단과 용어이기 때문에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뭐 기존 1심의 내용이 그대로 이어진 바가 있다라는 네. 부분이 일단은 좀 주된 내용이고요. 항소심 재판부가 이 김성태 전 회장의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축소 등을 이유로 허위 진술했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또 얘기했네요.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뒷받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검사실 연업회 술파티, 진술 회유를 위한 세미나 등 이전 부지사 측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며 배척했습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변경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전 부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네. 또 특가법상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범죄의 실행행위는 김성태가 했고 비용 대납 경위에는 쌍방울 그룹 자체의 대북 사업 진행을 위한 의도도 포함됐지만 피고인 또한 그 지급 명목인 스마트팜 비용 및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을 한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다만 뇌물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죄형과 나머지 범죄형이 분리돼 선고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이화영 우주사의 재판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재판에 대한 영향 때문이거든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나요? 지금 이 대표는 이전 부지사와 공모해서 2019년에서 2020년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 대북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죠. 이날 항소심 판단에 따라서 이 사건과 증거 관계가 상당 부분 동일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재판에도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네. 한편 현재 이 대표는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실 일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해 재판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